안녕하세요. 송치수 보드스쿨의 송대장 송치수입니다. 송치수 보드스쿨 유튜브 채널 시즌 1을 마무리하고요. 시즌 2로 넘어가면서 시즌 2에는 지금 스노우보드 시즌이 한 달 반 정도 11월 중순이면 이제 스키장들이 오픈을 시작하니까 스노우보드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제가 20년 넘게 스노우보드를 타오고 또 스노보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 편 한 편씩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영상을, 스노보드 관련 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스노보드에 관심이 있어서 스노보드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꼭 봐야 될 영상, 구입할 수 있는 유형의 팁, 그런 영상을 처음 만드는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좋은 정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스노보드 데크, 초보자가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노보드를 언제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 사실 언제 구입하는 게 좋다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스노보드 한 번도 안 타고 구입하셔도 사실 상관이 없고, 또 여러 번 타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 타보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재밌겠다,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럴 때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노보드 장비는 스노보드 바인딩, 부츠, 그리고 고글, 헬멧, 장갑, 보드복, 기타, 바라클라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보면 스노보드 데크, 그리고 바인딩, 부츠, 고글, 헬멧, 장갑, 보대, 보드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스노보드를 치실 때 있어야 될 장비들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장비로 따지면 데크, 바인딩, 부츠가 있죠. 데크를 구입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일단 초보자분들이 데크를 구입하는 시기는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사실 제일 처음에 한 번도 안 타보고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한두 번 타보고 이 스노보드가 정말 재밌을 것 같다, 한번 더 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장비를 스키장 가서 렌탈을 하시면 그래도 렌탈료가 15,000원, 20,000원, 좋은 장비는 25,000원, 30,000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장에서 한 시즌에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래서 한 시즌에 그래도 한 10번 이상 간다, 8번 이상 간다, 그래서 2, 3년을 탈 것 같다, 그러면은 렌탈을 하는 것보다, 렌탈을 하시면 일단은 장비가 스노보드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장비보다는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자기한테 항상 장비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렌탈을 하시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시즌에 그냥 연례 행사처럼 스키장을 간다 그러시면 보드를 구입하지 마시고 그냥 렌탈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난 스노보드에 흥미도 생기고 재밌고 막 일주일마다 가고 싶어, 그래도 한 시즌에 한 8번 이상은 갈 거야,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노보드 데크를 구입할 때, 초보자분들이 구입할 때는 일단 자신의 성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의 스노보드를 구입해야 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초보자분들이 구입할 때 가장 좋은 보드는 올라운드 보드의 스노보드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라운드 보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노보드의 강도, 얼마나 딱딱한지가 각 보드마다 있는데 1부터 10까지가 보통 표기가 되어 있고, 올라운드 성향의 보드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성향의 보드는 한 4에서 7 사이, 아니면 4보다는 5에서 6, 7 사이 정도 보드, 5에서 7 사이에 있는 강도를 갖고 있는 보드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라이딩 하시기에 괜찮고 편안하게 라이딩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트릭도 할 수 있고, 파크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또 라이딩, 카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시기에 가장 무난한 중간 정도의 강도, 4에서 7 또는 5에서 7 정도의 보드의 강도를 갖고 있는 스노보드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보드는 자기에 맞는 보드 길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의 길이는 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키로 보드 길이를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조금 더 100%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가장 자신에게 맞는 보드 길이를 정하는 순서는 키가 아닌 몸무게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의 예를 들어서의 보통의 보드 사이즈는 한 51에서 한 58 사이즈가 보통의 평균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얘기를 들면 제가 이제 키가 173에 몸무게가 67kg, 68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올라운드 보드를 쓴다고 하면 무난한 보드 사이즈는 152에서 156 사이 정도. 이 사이 정도의 보드를 쓰면 올라운드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트릭을 하고 싶다, 지빙, 렛지라든지 레일 같은 거 그런 거 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이즈보다 좀 더 작게 148, 149, 150, 151, 152 정도. 그리고 나 라이딩만 주로 할 거야, 카빙만 할 거야, 쏘고 내려갈 거야 하면 좀 더 뒤에 사이즈 155, 156, 157, 158까지도 될 수 있고 그냥 올라운드로 하시면은 보통 153, 154, 155 정도의 저의 키와 몸무게 정도에 있으면 몸무게 67, 68 정도 되면 그 정도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70kg 전후면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몸무게가 70kg이 전후다, 남성의 경우 70kg 전후다 그러면 그 길이는 152에서 한 157 사이 정도, 그리고 75에서 뭐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뭐 154, 5에서 159대까지, 그리고 몸무게가 80kg 이상이 된다, 80에서 90 사이다 그러면 157, 8에서 161, 2, 3 정도 사이까지, 90kg가 넘어간다 그러면 160 넘는 사이즈, 161에서 165, 67까지 그러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 몸무게에서 예를 들어서 저 몸무게가 뭐 68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68kg면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보드의 사이즈는 150 올라운드로 했을 때 153, 4, 5 정도가 되는데 키가 내가 뭐 키가 168인데 키가 한 178, 180 된다 그러면 155, 6 정도의 사이즈. 그런데 제 몸무게 68kg에서 키가 뭐 167, 8이야 그러면 151, 2, 3 정도의 사이즈. 이렇게 기준을 몸무게로 기준을 하시고, 그리고 키에 따라서 조금 더 키가 작으시면 조금 더 짧게, 그리고 키가 좀 더 크시면 조금 더 긴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빙이라든지 트릭, 그라운드 트릭 한다 그러면 기준 사이즈가 좀 더 작게, 라이딩이라든지 카빙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시면 기준 사이즈보다 약간 길게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보드 사이즈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거는 첫 번째 강도, 강도 중간 강도 4에서 7 사이즈, 그리고 그것도 역시 라이딩 위주로 한다 그러면 나는 7, 8, 7, 8, 9 이 정도 가시는 거고요. 트릭 위주로 하고 그라운드 트릭을 한다 그러면 3, 4, 5 하시면 되고, 그냥 올라운드로 하시면 5, 6, 7 이 정도의 보드의 강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 기준을 보면 몸무게가 50kg 초반대, 50, 51, 52, 53, 54 정도 되시고 키가 한 160나 160 초반 정도 된다고 하시면 맞는 사이즈는 한 141, 2에서 145 사이즈 정도가 기준적인 표준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50kg 미만이다, 40kg 후반이된다고 치면 한 138, 139, 140, 141, 142까지 사이즈 선택하시면 좋고요. 내가 몸무게가 50대 후반이라 생각하시면 144, 145, 146, 147 이런 사이즈의 선택, 그리고 내가 몸무게가 60이 넘어가신다 그러면 140 후반대에서 150 초반대까지 60kg다, 65kg다 그러면 146, 7, 8, 9, 150, 52kg의 몸무게인데 키가 157, 8이야 그러면 사이즈는 139, 140, 141 이 정도의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요. 키가 나 165, 6, 7, 8이야 그 몸무게 그러면 그 사이즈는 144, 145, 146 이렇게 가운데 기준을 두고 142에서 145 사이의 기준을 두고 키가 크시면 조금 더 길게 143부터 144, 145, 146 그리고 키가 좀 작으시면 142, 141, 140, 139, 138까지 이렇게 해서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키가 크면 좀 더 길게, 그리고 몸무게 기준에서 키가 작으면 좀 더 작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딩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올라운드 그냥 무난하게 다 할 수 있는 라이딩도 하고 트릭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선택했을 때 사이즈 요령이고요.
내가 좀 더 딱딱한 라이딩과 카빙 위주로 한다. 그런 보드로 하시면 자기 기준보다 좀 제가 말씀드린 기준 올라운드의 기준 사이즈보다 좀 더 긴 사이즈의 보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강도도 좀 딱딱한 걸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라운드 트릭이라든지 지빙이라든지 그런 것들 트릭 위주로 할 거다. 파크 위주로 하시면 조금 더 짧게 지빙이 가장 짧습니다. 그것도 좀 짧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남성분이시건 여성분이시건 자신에게 맞는 그런 보드를 선택할 수 있고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초보자분들은 아직까지 내가 지빙을 하는지 파크에 들어갈지 파이프를 탈지 카빙만 할지 뭐 해머보드를 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였을 때는 어떤 특정 성향에 너무 치우치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보드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중간에 올라운드 성향의 무난한 가운데 성향의 보드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드 선택에서 또 중요한 요소 가격이죠. 스노보드가 가격이 뭐 저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격이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노보드 백을 선택할 때 가격의 선택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난 처음에 좀 좋은 거 사서 쭉 오래 탈 거야. 올라운드로 좋은 거 사서 그냥 올라운드로 쭉 오래 탈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좀 가격이 있고 좋은 보드. 좋은 보드는 비싼 보드가 좋은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80~90%는 맞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성향의 보드는 중에서의 비싼 보드들은 그만큼 소재라든지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바닥의 베이스 소재 얼마나 잘 미끄러지느냐 그리고 그 보드 안에 들어가는 우드코가 뭐 어떤 좋은 우드코를 쓰고 또 카본빔이라든지 좋은 소재가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보드의 가격은 좀 올라가게 되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벤츠를 생각했을 때 내가 C클래스를 타느냐 E클래스를 타느냐 S클래스 타느냐 마우바를 타느냐 그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차에 들어가는 엔진도 틀리고 뭐 기본적인 어떤 시설도 틀리고 또 실제 타보면 승차감이라든지 나가는 거리 다 틀립니다. 스노보드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올라운드 보드 안에서도 같은 자가용 안에서도 가격에 따라서 사실은 성능 차이가 조금씩 다 있고요. 초보자분들이 선택하실 때 처음에 또 난 좋은 거 사서 쭉 한다 그러면 좋은 차를 사서 그냥 운전 초보라고 뭐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운전 초보이지만 그래도 난 좋은 차 탈 거면 좋은 차 사서 운전 잘 못하지만 타다가 운전 잘하게 되면 그때 좋은 차 그렇게 타실 수가 있고 아니시면 나는 뭐 당장 지금 뭐 경제적인 여력도 그렇게 좋은 거 살 경제적 여력도 없고 좀 한 번 좀 타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하겠다 싶으시면 처음에 굳이 비싼 거 타지 마시고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보드를 타시면 타시다가 2년이나 3년 정도 타시고 좋은 보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그 방법 어떤 게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좋은 걸 사는 것도 정답일 수 있고요. 처음부터 좀 저렴한 걸 사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사양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드 계속 쭉 탈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처음에 좋은 거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거 사람마다 이제 의견이 틀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노우보드가 신상품 가격이 좀 비싸니까 지금 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는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각 샵마다 저희 보드코리아에도 굉장히 제일 큰 샵이니까 2월 상품 보드의 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2월 상품 데크 같은 경우에는 2월 상품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보드들이 좀 있기 때문에 2월 상품은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45%, 50%, 55% 연식에 따라서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2월 상품에 좋은 보드를 2월 상품에 좋은 보드를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도 합리적으로 구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신상품은 내가 신상품 꽂히면 또 신상품 구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2월 상품에서 여러분들 많은 성향의 보드가 있으면 2월 상품에 좀 좋은 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보드를 선택하는 요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월 상품의 가격대들은 보드 가격대를 한번 알아보면 2월 상품 같은 경우는 20만원대부터 보통 30만원대, 4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월 상품의 좋은 보드들은 40만원대, 50만원대 하면 그게 이제 전 시즌에는 뭐 한 100만원 정도, 90만원, 80만원, 100만원, 110만원 이렇게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50% 할인되면 4, 50만원대 보드를 하시면 이제 2월 상품의 좋은 보드를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운드 보드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저렴하게 하시면 20만 원대에도 보드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찾아보시다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예산에 맞춰서 근데 예산에 또 샵에 가시면 또 예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오버해서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예산에 내가 정말 좋은 보드가 있다 하시면 그 보드를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적정한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 맞는 보드가 있고 조금 더 예산을 넘어간 보드가 있다. 그런데 예산에 맞는 보드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넘어가는 게 마음에 들어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에서 넘어가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보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넘어가서 조금 힘들게 구입하면 그분은 정말 애착이 갖고 잘 타게 되고 정말 만족하고 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버리면 만족을 안 하면 그것도 또 빨리 바꾸는 경향도 있어요. 또 만족도 못하고 사고 나면 아예 저거 살 것 조금 돈 더 주고 5만 원 더 주고 10만 원 더 주고 저거 보드를 살 것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산에 맞는 딱 자기의 마음에 드는 보드가 있으면 그걸 구입을 하시고 예산에는 맞지만 그냥 그렇고 예상보다 오버를 하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보드가 있으면 예상보다 오버하지만 마음에 드는 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보드를 구입하는 요령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초보자분들이 보드를 구입할 때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좀 부족한 영상이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초보자가 구입하기 좋은 가장 좋은 보드 첫 번째는 올라운드 보드의 성향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보드를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는 2월에 좋은 상품의 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되 예산보다 조금 더 오버되더라도 정말 마음의 보드가 있으면 예산보다 조금 오버되는 보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다. 네,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서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셔도 저희 보드코어 연구보다는 어떤 매장에 가셔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직원분들의 친절한 설명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좋은 보드를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초보자분들이 좋은 보드를 구입하시는 요령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드를 한두 번 타보고 정말 나 올 시즌에 탈 것 같아, 내년 탈 것 같아, 너무 재밌어 하면 그냥 렌트해서 1년, 2년 타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보드를 가지고 타시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실력 향상도 훨씬 빨리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드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렌탈에서 매일 이렇게 바뀌어진 보드를 타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보드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타시면 훨씬 스노보드가 즐겁고 즐거운 스노보딩 라이프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스노보드 시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스.